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 한마디. 아우, 답답해. 그런 간단한 것도 몰라요? 그건 옛날 생각이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런 무심한 말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부모의 가슴을 찌릅니다. 자녀의 무시와 홀대가 점점 심해질수록 많은 부모님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하는 자책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부모의 잘못일까요? 우리 사회가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자녀들 역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 생긴 현상은 아닐까요? 오늘은 정선 씨의 사연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지만 무시당하고 끊임없는 헌신을 요구받으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하며 속으로 삭히던 어느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지, 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결혼 초기부터 불화가 잦았고 특히 가부장적인 성향과 폭력적인 모습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린 아들 영호를 두고 몇 번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다가 영호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함께 완전히 집을 나왔습니다. 자존심이 강해 주변에 기대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으로 식당 일, 마트 일, 텔레마케터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발에 물집이 터지고 허리가 휘어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애한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주려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할 때도 많았지만 내 자식만큼은 돈 때문에 서름받지 말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죠. 남들은 허드렛 일이라고 할지 몰라도 자식 하나 잘 키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무엇이든 참아냈습니다. 영호가 배고프다고 하면 내 입에 들어갈 빵 한 조각도 아들 입에 넣어주었고 옷 한 벌 살 돈이 없어도 아들만큼은 늘 깨끗하고 똑똑하게 키우려 했죠.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보내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저를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유일한 낙이라면 영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면 조금이나마 편해지리란 믿음이었죠. 우리 영호만큼은 가난에 서름 없이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일념 하나로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호는 성인이 되고 취업도 했습니다. 초봉이 많진 않았지만 엄마, 이제 내가 돈 벌었으니까 호강시켜 줄게. 라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직은 작은 회사, 적은 월급이었지만 우리 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안정되면 용돈도 주고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버릇없이 말대꾸할 때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얘가 사춘기니까 하고 넘겼죠.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별의별 말을 다 듣게 됐어요. 제가 대화를 시도하면 귀찮아하거나 아니, 엄마 그런 것도 몰라? 진짜 답답하네. 라고 쉽게 무시하더군요. 뭐든 궁금해서 물어보기만 하면 아니, 이런 간단한 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오는데. 라며 핀잔을 주었죠. 처음엔 요즘 애들이 워낙 직설적으로 말한다 싶어 웃어넘겼어요. 우리 아들이 직장 다니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영호의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손을 벌리더군요. 집을 마련해야 하니까 도와달라면서요. 엄마, 이제 결혼할 때도 됐는데 신혼집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은 다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해 준다는데. 저는 적은 월급에서도 몇십 년간 꾸역꾸역 모아온 적금을 깼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원하는 금액에는 한참 모자랐죠. 영호야, 이 정도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했더니 아들이 한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이게 전부예요? 다른 친구 부모들은 다 아파트라도 해주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아버지한테 맡기시지. 아니면 아버지가 주신 양육비라도 남겨두셨어야죠. 그것마저 다 쓰신 거예요? 미안하다. 너가 말한 그 양육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전세금으로 들어갔다. 그거 빼서라도 줄 테니 집 구하는데 보태거라. 그렇게 겨우 집 문제를 마무리하고 결혼식을 치렀지만 결혼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맞벌이 한다면서 엄마, 우리가 베이비시터 쓸 돈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시간 많으시잖아요? 라며 당연하게 손주 봐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손주 보는 건 저도 좋았어요.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하루만 쉬고 싶다고 하니까 아들이 펄쩍 뛰며 화를 내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애는 누가 보냐고. 지금 무단결근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 부부는 연신 돈이 쪼들려서 힘들다, 돈이 없다 하면서도 정작 SNS를 보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명품 가방을 사고 오마카세를 즐기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올려놓더군요.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이런 것도 못 누리면 무슨 낙으로 살아요? 하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속이 뒤집혔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도 행복해하면 됐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가 갑자기 미안했는지 엄마, 우리랑 같이 여행 한번 다녀오실래요? 제가 이번에 다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순간 우리 영호가 그래도 미안했나 보다. 먼저 얘기하는 거 보니 이제 좀 달라지려나 보다 하고 기대가 컸죠. 하지만 여행 내내 엄마,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이거 이상하게 나왔잖아. 왜 이렇게 찍어요? 구도도 안 맞고 사진이 엉망진창이네. 감각이 없어, 감각이. 라며 며느리 앞에서 면박을 주었어요. 심지어는 함께 다니기는커녕 시녀처럼 부려먹다가 손자를 맡겨두고 자기들끼리 사라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우는 손자를 달래면서 이게 무슨 효도 여행이람 하는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왜 이런 모욕과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자 한없이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여행까지 왔는데 좋게 좋게 넘어가자. 나중에 혼자 늙어 외롭게 살게 될까봐 겁이 나서 정말 참고 또 참았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한 말에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시고 왔잖아요. 이런 자식이 어디 있다고? 네, 맞아요. 이런 자식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부려먹다가 조금의 베품에도 큰 은혜를 베푼 것처럼 구는 자식 말이에요. 아들은 자꾸 생색내듯 말하는데 이미 한번 삐걱거린 제 속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 달라, 손주 봐달라, 몸 아파도 와라, 여행 와서도 뒤치다꺼리해라 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늘 무시하는 말투에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거절하려고 하면 독사처럼 달려들어서 그게 부모가 할 소리냐며 협박하다시피 하고 이젠 정말 오만 정이 다 떨어졌네요. 사실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점점 자식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한편으론 내가 선을 그어버리면 노년이 외로워질까봐 겁도 나고 손주도 보고 싶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 잘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상처에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아들은 뒤늦게 아, 그래도 내가 엄마 모시고 여행 같이 다녀줬잖아. 어차피 부모 자식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응? 라며 아양을 떠는데 이젠 안 되겠습니다. 이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부모가 모든 걸 주면 자식이 당연히 고마워해야 한다고 바래서가 아닙니다. 다만 서로 인간다운 예의를 지켰으면 해서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자식이 부모에게 할 말과 못할 말이 있지 않나요? 서로 존중할 때 가족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냉정해져서 제 삶을 지키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각박한 걸까요? 이제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정선 씨의 사연을 읽으면서 남편과 오랜 시간 별거에 홀로 생계를 꾸리며 아들을 키우신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오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삶은 때론 괴롭고 또 벅찼을 텐데도 엄마로서 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해내셨고 그런 정선 씨에게 그간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연을 들으면서 남의 얘기 같지 않다 느끼셨을 겁니다. 정선 씨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죠.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부터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타인이 나를 무시한다는 감정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을 때 강해지곤 합니다. 정선 씨는 자신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셨는데 자존심도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존중이 없을 때 더 크게 작용하곤 하죠.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위축되고 사회나 가정에서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 말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나 자녀들이 성장에 독립할 때 부모의 영향력이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던 부모의 의견이나 결정이 이제는 거절되거나 반박될 때 그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와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수 있죠. 특히 가족 관계는 사회적 관계와는 다르잖아요. 가족은 선택할 수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이 존재하죠. 그렇기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심한 태도를 보일 때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모로서 본인도 노후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려다 보면 결국 부모 자신이 더 공공해지고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무리한 말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대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자녀가 부적절한 말을 했을 때는 그들의 발언을 그대로 되짚어주며 어떤 점이 문제인지 설명해 주세요. 너가 방금 엄마한테 한 말 나한테는 상처가 된다. 라고 말하면서 자녀가 자신의 언행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그 상황이 정말 타당한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사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모순된 행동을 보일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거절이 쉽지 않다면 여섯 번째,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 엄마도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더는 내 건강과 삶까지 포기하면서 돕긴 어렵겠구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자녀에게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협박이 있다면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일방적인 것을 강요하곤 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자녀의 생각, 그리고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맞다는 부모의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격체이기에 부모라고 해서 상대방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는 것도 절대 아니죠. 결론은 양방향의 존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마법 같은 해결책이라서 모든 갈등을 일시에 없애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 전에 한 번쯤 이건 아니다 하고 돌아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자녀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동행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